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쏜다 그러는데 어떤 미사일인지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동창리에서 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개념으로 얘기하면 지상연소 실험입니다.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로켓 엔진을 처음 만든 대로 이게 불을 붙여봅니다. 그래서 로켓은 산소 없이 산소를 액체를 넣어가지고 액체 산소화 해가지고 연료하고 섞어서 바로 태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을 탑니다. 한 뭐 몇 분 정도, 10분은 절대 안 넘어가죠. 그래서 그동안에 힘을 엄청 내서 올라가는 건데 그게 원하는 파워를 내는지 시간을 타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태워봅니다. 그게 지상 연소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게 되면은 그게 또 힘은 내도요. 뭐라고 얘기했고요. 지랄탄이라 그랬고요. 이렇게 삐뚤삐뚤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쏴봅니다. 우리는 로켓을 만들면 한번 쏴보는데 북한은 쏘지 않고 그냥 바로 조립해가지고 그냥 그전에도 보니까 발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 거는 2단이라고 하니까 1단은 이미 됐다고 보고 그래서 두 개를 조립해서 앞에 이제 탄두를 올려서 쏘겠죠. ICBM이 될 겁니다. 근데 북한은 아마 위성을 올리는 위성 발사체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올릴 겁니다. ICBM이라고 그러면은 미국이 공격을 해도 할 말이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누굴 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ICBM 위성 발사체라고 하게 되면 옛날 그 광명성 올릴 때처럼 그렇게 쏠 텐데 그러면 이카오라고 국제 항공기구라든지 또는 배들이 지나가는 걸 하는 그 이메모 같은 데에다가 이게 어디 떨어질지 모르니까 로켓이 가다가 다 타면 밑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 떨어지고 2단 떨어지고 마지막 최종 떨어지는데 그쯤 위치쯤은 배나 비행기 가지 마시오 하고 공개를 합니다. 그거를 이제 자기네 인터넷에 띄우면 아 이놈들이 쏘는구나. 그럼 기간도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공표를 합니다. 거기 통해서 그걸 보고 아 이때쯤 쏘겠구나 하고 이제 정보를 모으는 건데 하겠죠. 벌써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 자, 그럼 북한이 그 ICBM이 여러분 대단한 건 줄 아는데 우리나라 나로호 있죠, 나로호. 나로호보다 작은 겁니다. 나로호에 올라가는 위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나로호의 밑에 1단 정도의 로켓이 바로 그냥 나로호만 더 크죠. 그게 바로 ICBM 훨씬 작습니다. 그 쏘면 어떻게 쏘느냐? 동창리에서 쏠 겁니다. 동창리라고 하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걔네들은 서해 위성 발사장이라고 하는 데인데 자, 거기서 쏘았을 때 이게 처음에 올라갈 때 수직으로 올라갑니다. 거의 수직으로. 왜 그러냐? 지구 중력이 제일 세잖아요. 가장 빨리 끊어내려면 수직으로 올라가야지. 옆으로 가게 되면 계속 중력을 받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처음 쏘기 전에는 연료가 꽉 차 있으니 제일 무겁습니다. 따라서 빨리 소진하고 올라가려면 똑바로 올라가는 게 제일 좋죠. 올라가서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갈 겁니다. 수직으로 올라가는데 그때는 또 지구 중력하고 무게가 있으니까 제일 무거워서 속도가 느립니다. 따라서 적 미사일이 발사될 때는 발사 단계에서 요격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1km쯤 올라왔을 때 딱 맞춰버리면 여기 안에 있는 탄도하고 연료가 터지면서 그 나라가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미국의 MD에서는 부스팅 페이스 인터셉트 발사 단계 요격이 최고로 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나라 안에 들어가서 가까이 가서 쏴야 되니까 내가 방어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미국은 이제 오랫동안 이게 언제 발사할지 모르니까 비행기도 오래 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여객기 같은 큰 비행기에서 몇백 킬로 바깥에 있다가 떠오르면 레이저를 쏴서 잡는다. 레이저는 아주 빛이 일정하게 가니까 그런 개념. 뭐 미사일보다 훨씬 빨리 날아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한다는데 아직은 그게 아이디어 단계고 완전히 되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따라서 군사적으로 때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발사 수단을 갖고 있는 함정이 가까이 가야 될 텐데 서해에 거의 미국 못 들어갈 겁니다. 중국도 방을 막을 거고 북한도 뭐 열을 써서 막을 거고 결국은 안전하게 가려면 스텔스 큰 비행기가 B2가 들어가야 되는데 스텔스도요. 이게 표적이 작게 보인다 뿐이지 안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뒷부분 요 꽁무니에서는 불이 나오면은 이거는 잘 잡힙니다. 그래서 이제 이 꽁무니 처리를 이렇게 뭐 밑에서 쏘면 못 잡게 위도 올리고 그렇게 했는데 사방에서 레이더파를 쏘면 잡습니다. 그 요동반도 밑에 신의주가 있는데 신의주 바로 밑에 그 동창리잖아요. 그럼 중국도 이쪽으로 쏘고 막 북한도 쏘고 하면 그쪽에서는 아마 스텔스 기지도 기능 못 할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때린다고 마음 먹으면 잠수함을 넣어야 되는데 서해의 평균 수심이 44m입니다. 물론 100m 되는 데도 있지만 반대로 5m도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깊은 데에서 한참 들어가서도. 근데 미국의 가장 많은 잠수함이 LA급인데 이 LA급 잠수함의 몸통 둘레가 진원이죠. 원인데 그게 10m쯤 됩니다.
거기에다가 마스트라 그래서 잠수함 위에 이렇게 전망경 올리는 그게 한 18m 되겠죠. 그럼 18m가 되는 게 가는데 수심 44m 하면 너무 좁은 공간이죠. 동해라든지 저 태평양처럼 3000m가 넘어야 이 잠수함이 자유롭게 작전을 하지. 너무 좁은 데서 하다 보면 긁으면은 자기가 깨지죠. 그래서 미국의 LA급 잠수함 못 들어가고요. 우리의 209 잠수함, 장보고급도 아마 저는 못 들어간다고 봅니다. 장보고급은 쏠 수 있는 미사일도 뭐 마땅치가 않고 장보고 2라 하면 모를까. 따라서 북한이 동창리에 쏘는 건 아무도 못 막는다. 그리고 동창리에 쏘게 되면 동해로 갈 겁니다. 쭉 가면 북한에서부터 동해안까지가 한 500km 안 되나요? 지상거리가 500이니까 한참 올라가겠죠. 대기권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럼 동해에는 한미 일의 이지스함이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들을 또 북한이 지대한 미사일 쏘는 걸 피해야 되니까 해안에서부터 한 300km 떨어져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800km쯤 날아가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거는 SM-3가 없어 안 되고 일본은 공격은 할 수 있는데 자국을 방어하는 게 아니면 못 쏠 겁니다. 걔네 법상으로. 그럼 미국이 쏴야 되는데 SM-3를 쏴서 이걸 맞추면 좋은데 못 맞추면 그리고 이것이 미국을 향하지 않고 위성 발사차는 이름으로 가는데 쏘는 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아마 안 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탐지만 하겠죠. 쫙 하는데 과거에 북한의 대포동은 홋카이도를 넘어간 적이 많아요. 북태평양에 떨어지는 적이. 이번에는 아마 일본 본토섬 혼슈를 넘어갈 겁니다. 남쪽으로 해서. 일본에서 난리가 나겠죠. 일부러 노리고 쏘는 거죠. 근데 워낙 고도로 가니까 뭐 이렇게 쳐다보고 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갈까요? 지금까지 나온 추정으로는 제가 지도가 맞다는 게 없어서 이걸 들고 나왔는데요. 태평양이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쏘면은 이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게 남미, 에콰도르 좀 있는데 여기가 하와이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섬이 굉장히 없고 공해가 넓어요. 빗맞아 잘못 떨어져도 좋아요. 여기 떨어지고 난 다음에 반원을 그리면 미국이 다 들어옵니다. 북한서 ICBM 쏘면 미국 전토가 터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쏘게 되면은 일로 날아가게 되면은 이쪽에는 미국의 방어망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이 MD를 만들 때 자국 본토하고 한국, 일본 같은 동맹국, 나토 같은 동맹국을 방어한다 그랬지. 아프리카나 이쪽 이런데 뭐 오스트리아는 별개겠지만 동맹이 없는 나라는 거기까지 책임질 수는 없거든요. 상호방위적 맺은 바도 없고. 뭐 에콰도르는 뭐 어떡하겠어요. 방법이 없겠죠. 칠레에 떨어질지 모르지만 앞바다에. 그렇게 하면은 북한은 자기네가 쏜 게 미국의 MD망을 뚫었다고 광고할 거고 전 세계 언론은 미국 막지 않아 뭐 합리적으로 쓴다 그래도 뚫린 것처럼 쓰겠죠.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 어떻게 될까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공포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북한은 지난 여름에 굉장히 많이 단거리 미사일을 쐈으니까 우리를 쏠 수 있다고 위협할 거고 그러면 패닉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미국이 바로 북한을 공격해도 그렇고 공격 안 하고 최대한의 압박 작전을 해도 그렇고 북한이 뭐 나름대로 또 쏘겠다 막 이러고 나오면은 뭐 그래서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뭐 별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면 지금쯤은 식수를 조금 준비해 놓으시는 게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게 아닌가. 전쟁이 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갑자기 당황해갖고 뭐 물건 사러 갔는데 물건이 없다. 뭐 사재기가 이래서 막 당황하지 마시고 뭐 별일 없으면 나중에 드셔도 되니까 그걸 조금 준비해 놓는 게 현명한 게 아닌가.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정상적인 정부라면은 지금쯤은 민방공 훈련을 하면서 대피 훈련을 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의식이 올라가는데 아마 이 정부는 절대로 안 할 겁니다. 제 예측이 틀려야 되는데 하게 되면 표 떨어진다고 해서 안 할 테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정부를 믿어야 되는데 지금 워낙 외교적인 실수 오판을 많이 해가지고 스스로 밝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국민들 스스로 약간의 이 방어적인 기제를 작동하시고 뭐 갑자기 위급하다면 어디 피할 수 있는 데도 미리 봐두시고 하는 게 저는 현명하지 않을까. 북한이 쐈을 때 나는 이럴 줄 몰랐다고 이제 정부는 막 뭐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요. 자기 운명은 자기가 개척해야 되니까 약간의 좀 준비를 하십사. 북한은 이런 걸 준비할 수 있다. 물론 변수는 많습니다. 김정일이가 급살할 수도 있어요. 제일 좋죠. 아기는 지옥으로. 그럴 수도 있고 뭐 북한이 쏘는 게 실패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안일한 경우를 대비하지 마시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셔야 되니까 약간의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